친구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던 중국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거대한 공급망을 움켜쥔 중국이 앞으로도 수십 년은 에너지 패권을 굳건히 지켜야 정상이었지. 아무도 그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 그 견고한 성벽,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수많은 태양광 기업들이 문자 그대로 데드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어.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진 거야. 세계 1등이라던 그들이 수익은커녕 고정비도 감당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어. 불과 1년 만에 상위 5개 기업에서만 전체 인력의 30%가 해고됐고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도미노처럼 쓰러져 버렸어. 공장은 24시간 내내 풀가동되는데 생산된 물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창고에 먼지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건 수요가 없어서 망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물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이상한 게임이 시작된 거지.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 중국 스스로 세계 최고 자리를 내던지는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이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어. 바로 내권이라고 부르는 중국 특유의 과잉 경쟁 현상이야. 자기 나라 안에서 너무 많은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서로를 깎아내리는 자기 잠식 구조를 말하는 거지. 지방 정부들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려고 앞다퉈 태양광 공장을 유치하고 보조금을 뿌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몇 배씩 많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 가격은 폭락하고 모두가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이 결정타를 날렸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의 넷제로 산업법이 등장하면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강력한 무역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했거든. 물량을 풀어도 팔 곳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만들어도 손해, 안 만들어도 손해, 팔려도 팔 곳이 없는 삼중고가 중국 태양광 산업을 옥죄고 있는 거지. 이 모든 상황이 맞물리면서 중국 폴리실리콘 가격은 고점 대비 70% 이상 폭락했어. 1와트당 1위안 아래로 말이야. 업계에서는 이 가격대를 데드존이라고 불러. 더 이상 이익이 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지.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은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성공에 잡아먹히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용광로와 막대한 전력 인프라, 수조 원짜리 정제 시설로 20년 가까이 쌓아올린 중국의 실리콘 제국이 지금 얇디얇은 막 한 장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 균열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에너지 패권 지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신호인 거지. 그럼 이 틈을 누가 파고들었을까? 그리고 그 무기가 무엇이길래 중국의 실리콘 제국에 이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지점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야. 다음 편에서는 한국이 들고 나온 무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중국의 실리콘 제국에 이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그 정체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앞으로 10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편에 계속.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지난 시간 중국의 태양광 제국이 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지, 그 기묘한 내권이라는 과잉 경쟁 현상과 서구권의 강력한 무역 장벽에 대해 이야기했어. 세계 1등 기업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가 막힌 상황 말이야. 불과 1년 만에 수십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수만 명이 해고되는 지옥도를 겪고 있다고 했지. 모두가 중국이 태양광 패권을 쥐고 앞으로 수십 년간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스스로 만든 과잉 공급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버린 거야. 하지만 이 혼돈과 절망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던 자가 있었어. 중국의 몰락을 지켜보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치명적인 비밀 병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 비밀 병기를 들고 태양광 제국의 무너진 틈을 파고드는, 자, 그건 바로 우리 한국이야. 한국이 들고 나온 무기, 그건 다름 아닌 고순도 폴리실리콘이야. 이게 뭔 소리냐고? 여러분, 실리콘은 모래에서 나오잖아? 근데 이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아내는 것도 엄청난 기술인데 그걸 또 99.9999%, 즉 6N급이니 9N급이니 하면서 불순물을 극도로 제거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지. 마치 똑같은 금인데
24K 순금과 그냥 금반지의 차이라고 할까? 중국이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내던 폴리실리콘은 사실 이 순도에서 한계가 있었어. 그들은 대부분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순도 폴리실리콘 생산에만 집중했던 거야. 마치 빵 공장에서 똑같은 밀가루로 대량의 식빵만 찍어내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무지막지한 보조금, 그리고 전력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물량 폭탄을 전 세계에 쏟아냈잖아. 그들은 오로지 가격으로 승부했어. 폴리실리콘부터 인곳, 웨이퍼, 그리고 최종 태양광 패널까지 모든 단계를 수직 계열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지. 그 결과가 지금의 데르존이야.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상황. 이들은 대량 생산에는 유리했지만 정작 미래 산업에서 요구하는 초고순도 영역, 즉 기술의 정수는 등한시했던 거야.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피 터지게 싸울 때 한국의 몇몇 기업들은 조용히 기술력이라는 다른 길을 걸었어. 특히 OCI 같은 기업들은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묵묵히 갈고 닦아왔지. OCI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어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거듭했어. 중국 기업들이 양적 팽창에 몰두할 때 한국 기업들은 고도의 정제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데 집중한 거야. 이들이 개발한 기술은 단순히 순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생산 과정의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극한의 오염 물질까지 제거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포함하고 있어. 이건 중국이 쉽사리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지. 마치 패스트푸드점에서 대량으로 햄버거를 찍어내면서 고급 레스토랑의 미슐랭 요리 시장은 신경 쓰지 않은 사이 한국 기업들이 바로 그 미슐랭 시장을 공략할 기술력을 갖춘 것과 같아. 그럼 왜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중국 태양광 제국에 이렇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걸까? 여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명확한 시장의 변화가 숨어 있어. 첫째, 첨단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야.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기차, 고성능,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잖아.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고 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려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이 반드시 필요해. 단순한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과는 차원이 다른 불순물 제로에 가까운 실리콘이 필요한 거지. 만약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이면 반도체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 시장은 중국이 대량 생산하던 저순도 폴리실리콘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영역인 거야. 둘째, 태양광 시장 자체의 진화야. 이제 태양광 시장은 단순히 값싼 패널을 대량으로 깔기만 하는 시대가 아니야. 효율이 극대화된 차세대 태양전지, 예를 들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나 텐덤 태양전지처럼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이런 차세대 태양전지를 만들려면 역시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이 필수적이야. 저순도 폴리실리콘으로는 원하는 효율과 내구성을 절대 뽑아낼 수 없거든. 결국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태양광 시장은 이제 품질과 기술, 그리고 순도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거야.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때 피처폰이 지배적이었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말이야. 중국은 여전히 양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국은 질로 승부수를 띄운 격이지. 그리고 이 전략은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기조와 맞물려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유럽의 넷제로 산업법이 명시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또는 동맹국 생산 제품을 우대하고 있잖아. 한국의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바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야.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한때 철수했던 한국의 생산 기지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과거에는 생산 단가 때문에 중국에 밀렸지만 이제는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는 무기를 들고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거지. 중국은 값싼 양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 기술의 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벽에 부딪히고 있어. 한국은 이 성벽을 깨트리고 미래 에너지와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을 쥐고 있는 거지.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야. 누가 미래 시대의 핵심 자원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인 거야. 한국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상상해봐. 중국이 한때
세계를 덮었던 붉은 태양광 패널의 물량 공세가 이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의 눈은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표준을 갈망하고 있어. 그 갈증을 해소해줄 오아시스가 바로 한국의 품 안에 있었던 거지.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단순히 태양광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걸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동맥이 되고 있어. 첨단 반도체는 미세 공정의 끝을 달리는 예술과도 같잖아.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극도로 정교한 세계에서 실리콘의 순도는 그야말로 생명줄이야. 단 하나의 불순물도 없이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완벽하게 정제된 실리콘 웨이퍼가 없으면 인공지능 칩도 최첨단 모바일 프로세서도 한낱 모래에 불과해지는 거지. 지금까지 중국은 이 반도체용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는 발도 제대로 들여놓지 못했어.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의 벽이 존재했던 거야. 그리고 그 벽의 꼭대기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깃발을 꽂고 서 있었던 거지.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초고순도 실리콘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는 싸구려는 의미가 없어. 오직 최고의 순도와 최고의 기술력만이 선택의 기준이 된 거지. 뿐만 아니야. 우리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에서도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이야. 효율을 극대화한 페로브스카이트나 텐덤 태양전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은 기존 태양전지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약속하고 있거든. 이 기술의 최전선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마치 미래를 엿본 과학자들처럼 더 순수하고 더 완벽한 소재를 찾아 헤매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을 쥐고 있는 셈이지. 저순도 폴리실리콘이 판을 치던 과거의 시장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초고순도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빛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야. 이 변화의 바람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전 세계의 염원이 담겨 있어. 한국의 고순도 폴리실리콘 기술은 바로 그 염원의 중심에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어. 바로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야.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중국의 핵심 산업의 운명을 맡기려 하지 않아.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을 겪으면서 자국 안보와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독재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거든. 그래서 이들은 혈맹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한국의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바로 이 서구권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자 구원투수 같은 존재가 된 거야. 더 이상 값싼 중국산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술과 신뢰라는 새로운 가치로 무장한 한국이 그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나가고 있는 거지. 이 흐름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자유진영의 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전략의 일부인 거야.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림자가 있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순순히 자신들의 패권을 내줄 리 만무하잖아? 그들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반격을 준비할 거야. 기술 탈취를 시도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보조금 공세로 다시 한번 저가 물량 폭탄을 던질 수도 있어. 과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생산 기지를 철수했던 아픈 기억이 또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거지. 또한 국제정세의 급변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혁신이 우리가 지금 가진 우위를 한순간에 뒤바꿔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없다면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 한국은 지금 과거의 영광에 취할 틈도 없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만 하는 숙명을 짊어진 거야. 엔지니어들의 땀과 기업가들의 투지가 없다면 이 미래의 패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엄중한 현실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공장과 연구실에서는 이순도 높은 실리콘을 놓고 치열한 두뇌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려단 0.0000001%의 불순물이라도 더 제거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지.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건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니야.
미래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할 핵심 동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나갈 새로운 경제 패권의 씨앗인 거지. 과연 한국은 이 피 튀기는 기술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무너진 중국의 태양광 제국 위로 새로운 실리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쓰여지고 있어. 여러분은 그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환희가 과연 영원할까?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고순도 폴리실리콘 기술에 집중되고 반도체와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에 새로운 패권이 손에 잡힐 듯한 이 순간, 니끈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려. 한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태양광 제국을 꿈꿨던 이들이 있었지. 그들은 값싼 노동력과 무지막지한 물량으로 세계 시장을 휩쓸며 말 그대로 붉은 태양의 시대를 열었어.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광풍 속에 뛰어들어 한몫 잡으려 했지. 그들의 눈빛에는 끝없는 탐욕과 뜨거운 확신이 가득했어. 하지만 시장은 늘 냉혹한 심판자였어. 그 뜨거웠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엔 무엇이 남았을까? 중국 변방의 한 공업 도시를 상상해봐. 한때 24시간 풀가동되던 거대한 폴리실리콘 생산 라인은 이제 멈춰선 채 거미줄과 녹슨 기계들이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고 있어. 밤낮 없이 울리던 기계음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텅 빈 공장 건물을 맴돌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했던 기숙사는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일자리는 한순간에 사라졌어.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 대신 깊은 절망만이 서려 있지. 한때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 믿었던 주식 계좌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영원할 줄 알았던 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어. 공장 부지엔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철골 구조물은 마치 무덤 속 앙상한 뼈대처럼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만들어내. 이것이 바로 저순도라는 한계에 갇힌 채 오직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했던 자들이 맞이한 쓸쓸한 종말의 자네들이야. 시장의 심판은 단호했어. 기술적 우위 없이 오직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했던 사업 모델은 더 높은 순도와 더 나은 효율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 그들은 싸구려가 잠시 시장을 지배할 수는 있어도 결코 영원한 패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경제의 엄중한 진리를 망각했던 거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 앞에서 그들의 경쟁력은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어. 그 거대한 몰락은 단지 하나의 산업적 실패를 넘어 미래를 읽지 못하는 탐욕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 시장은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심판은 가장 강력해 보이던 제국도 예외 없이 찾아오지. 그렇다면 현재 이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잔해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 지금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는 오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 역시 과거의 비극을 답습하게 될지도 몰라. 기술의 우위는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살얼음판 위와 같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가진 초고순도 기술이 언젠가 평범함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은 분명 다른 형태로든 반격을 모색할 테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술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니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 우리의 자산은 과연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단기적인 수익률이나 일시적인 광풍에 휩쓸려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은 어디이고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가치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가? 눈앞의 달콤함에 취해 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영원한 승자는 없어. 오직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시장의 다음 큰 흐름을 읽어내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만이 이 예측 불가능한 경제의 파도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은 그 파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을까?